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59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 배당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를 들을 때와 자신이 실제로 작성하면서 깨달을 때의 반응은 큰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든지 강의로 끝내지 마시고 직접 해보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에 관련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역시 실전 사례를 보면서 실제 배당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2006년에 2007년이죠. 사건 번호는 2006년입니다만 부산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구시고요. 7,800에 감정이 되고 지금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면 건물 등기부상 2002년도 10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경매로 취득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소유권 취득한 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잔금, 낙찰받고 잔금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경매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등기부보다 앞서서 전입한 임차인이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 강 씨가 무려 97년부터 전입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확정을 받고 그 보증금 3,500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외형상으로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임차인은 소액에 해당되니까 여기가 부산이죠. 그러니까 3,500 이하 1,400 소액을 받게 되고 나머지 2,100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수일까? 현재 채무자가 2002년도 경매 사건으로 이 집을 샀는데 그 훨씬 전부터 살고 있던 이 강 씨는 과연 누군가? 혹시 전 소유자의 가족이나 전 소유자가 아닐까? 그런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2,100이 정말 인수라면 인수를 고려해서 입찰하시면 될 거고, 혹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전 소유자나 전 소유자의 가족이라면 여기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 소유자는 2002년 10월 4일까지는 주인이죠. 2002년 10월 4일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은 그 이길 10월 5일부터 되는데 10월 4일 날 건저당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과연 강 씨가 누구일까? 그래서 종전 경매 사건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경매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미 2번 했었습니다. 현재 경매가 3번째가 되는 거죠. 오래전 99년도에 경매를 한 번 했었네요. 그때 이미 아까 그 강 씨의 전입일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외형상 이 전입일도 그 당시 채권은행, 국민은행보다 빠른 걸로 되어 있지만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채무자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매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고 그 낙찰자가 또 경매를 당합니다. 2번째 경매죠. 이 2번째 경매에서 이 강 씨는 아까 3번째 경매와 같은 내용의 전입일 그리고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장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말소기준권리 저당권보다 앞서니까 대항력이 있죠. 자, 이것이 낙찰되어서 배당을 하게 되면 이 강 씨는 소액에 해당합니다. 2001년 6월이면 그 당시 부산은 3천만 원 이하에게 1,200이 배당이 되죠. 그래서 결국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1,800이라는 금액을 인수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 경매에서 소유자인 구 씨가 여기서 낙찰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이 인정이 된다면 1,200을 배당받고 낙찰자인 구 씨는 1,800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현재의 세 번째 경매를 보실까요? 아까 두 번째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던 그 구 씨. 이것이 결국은 6,300에 낙찰이 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으로 다시 가보죠. 등기부상 2002년 10월 4일 외환은행이 말소 기준인데 임차인은 그보다 먼저 전입했고 3,500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록대로 대항력이 있다면 1,400이 배당되고 나머지 2,100이 인수가 되죠. 그런데 법원의 기록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시 보실까요? 강씨, 임차인 강씨를 얘기하죠. 강씨는 종전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1,2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네요. 현재 소유자와 임차보증금 3,500만 원, 3,500만 원에 2002년 11월 18일 날 재계약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앞의 사건에서 3,000만 원 임차인이었고 1,200을 받았으니까 1,800을 현재 소유자 구 씨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1,800을 인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3,500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이때 했다는 거죠. 2002년 11월 18일.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 이 등기부상 2002년 10월 4일 이후에 새롭게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종전 경매 사건에서 1,800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주장하고 계약을 안 했다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데 다시 계약을 했고 그 다시 계약한 날이 건저당 이후라면 이 강 씨는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 1,400은 배당을 받으나 2,100은 인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경매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강 씨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강 씨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체적으로 종전 경매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료를 제대로 살피셔야 합니다. 다시 계약했다면 그 계약한 날로부터 임차인이고 그 계약일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라면 결국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꽤 큰 빌딩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5년에 14억 7천에 감정이 됐고요. 이것이 9억 정도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5층, 지하까지 6층 건물, 상가 건물로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많은 임차인들이, 상가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역시 전체 건물과 토지를 봐야 되니까 토지를 먼저 보면 2003년도 건저당이 있고요. 건물도 2003년 건저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은 등기부니까 토지는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2003년 4월 3일 건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죠. 2003년 4월 3일 기준으로
임차인 한 사람씩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 없습니다만 아래쪽 등기부상에 건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돼 있으니까 여기는 전액 배당 받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김 씨는 사업자 등록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김 씨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박 씨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역시 같은 날이네요. 4월 3일 날 말소기준 권리인데 사업자 등록과 확정이 같은 날입니다. 우연히 공교롭게 같은 날인데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죠. 만약에 아까 그 건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고 남는 게 있다면 그 이후에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박 씨는 사업자 등록이 늦네요. 그리고 이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면 3천과 월 100이면 1억 3천이 되죠. 자, 1억 3천인데 이 소액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확정이 없으니까 우선변제권도 없죠. 그래서 여기도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상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등기부가 있으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액 배당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2시입니다. 역시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니까 이것도 배당이 다 되겠네요. 아래쪽에 2시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죠. 등기부상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1,000만 원이 인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씨는 역시 전세권이 있어서 전액 배당을 받겠네요. 정씨는 사업자 등록이 없으나 역시 전체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겠네요. 마지막에 주씨는 이것은 사업자 등록이 2002년 5월 30일 확정일은 2003년 4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날은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 모두 갖춘 날. 그래서 4월 3일이 모두 갖춘 날인데 건저당과 같은 날입니다. 그럴 경우 이 건저당과 임차인 우선 변제권은 안분배당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건저당은 10억이 넘습니다. 아주 미미한 금액을 배당받게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자체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결국 대항력이 있고 전액 1,000만 원 전액이 인수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인수가 있네요. 여기에 이 씨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1,000만 원 인수. 그리고 마지막에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안분 배당으로 거의 배당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인수. 큰 10억 가까이 되는 10억을 넘는 빌딩에 2천 정도의 인수라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어쨌든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배당이 됩니다. 총 임차인의 보증금이라 해봐야 2천을 빼면 1억 8천 중에서 실제 얼마 안 되죠. 배당되는 임차인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대부분은 은행에서 배당을 받아가겠죠. 이것이 9억여 원의 낙찰이 되고 임차인에게 한 1억 4, 5천
그리고 건저당권자에게 대부분이 배당되고 낙찰자는 2천만 원 정도를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건저당과 임차인의 권리를 비교해서 하나씩 배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수가 얼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에 낙찰받아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역시 상가가 경매로 나왔네요. 걸린 주택입니다. 3억 4,400에 감정이 되고 2007년 3월에 1억 9천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층 건물 지하가 있고 제시외 건물도 경매에 포함됐네요.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건물과 토지가 경매 대상이니까 토지도 보죠. 토지는 2002년 11월. 건물도 같은 날짜의 말소 기준이네요. 그러면 배당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 권리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건물 등기부와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보죠.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02년 11월 18일입니다. 임차인을 한 사람씩 체크를 해볼까요? 관연 배당이 어떻게 될 건지. 대전에 2002년 11월 18일이면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소액이 3,500일 경우 1,400이 되겠죠.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김 씨는 배당이 없네요. 확정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도 없고요. 두 번째 김 씨는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선순위 전세권.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세 번째 박 씨는 사업자 등록, 전입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죠. 2002년 11월 2003년.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요. 배당이 없습니다. 성명미상이니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광건설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외형상 대항력이 있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을 상가는 900만 원을 받죠. 그래서 9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600은 600만 원이 인수가 되겠네요. 이 사건은. 자, 아래쪽에 O 씨는 전입과 확정이 모두 빠르고 전세권도 설정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전액 배당 받습니다. 그 다음 장 씨는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조 씨는 전입 확정은 넣었지만 배당 요구했고 소액에 해당되니까 1,400만 원까지니까 1,000만 원 전액 배당을 받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3,500 이것은 인수가 되죠. 배당 요구하고 대항력이 있는데 소액으로 600만 원을 900만 원이죠. 상가는 900만 원을 배당받고 600만 원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500과 600을 인수, 4,100만 원을 낙찰자는 인수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이 세광건설에서 배당일에
900을 배당받는데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1500 중에 일부만 소액으로 배당받고 일부는 인수가 되죠. 이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9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600만 원을 줄 때까지 여기 버티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체크를 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주거와 상업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전에 이 사건이 상가임대차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건저당된 사건인지 확인을 하시고 하나씩 체크하고 배당하고 또 배당되지 않는 것이 대항력이 있다면 인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앞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도 공공 임대 아파트 사례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나온 사건이죠. 아주 양이 많습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 전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수백 가구, 수십 가구가 경매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현재 2008년 6월 현재 일부만 낙찰이 되고 일부는 아직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낙찰이 된 사건이고요. 자, 대부분이 2008년 7월 1일 오늘 경매를 했었네요. 그래서 오늘 2008년 7월 1일 전부 낙찰이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앞에 시간에서 배우셨던 임대 아파트의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적용을 시켜보죠. 평수는 여러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간 형태의 중간 평수, 소형 평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25평형이고요. 소유자 채무자가 건설회사인데 결국 부도가 났고 임대 아파트의 경매는 거의 대부분 국민은행에서 진행을 합니다. 5,100만 원짜리가 2,600만 원, 대략 반값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토지 등기부를 보면 건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 아닐까. 그래서 낙찰된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확정일이 없어서 인수로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를 제출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려고 할 경우에 내가 사겠다라고 먼저 사겠다라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임대 아파트를 제3자가 낙찰받았을 때는 3년간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는 인도명령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찰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받는다면 그리고 임차인이 원한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3년간 임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다면 이 사건의 임차보증금이 과연 얼마인가 이런 거를 좀 미리 따지셔야 됩니다. 여기도 2,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고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와 같은 조건이 여러분에게 수익이 있는 금액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사건에서는 주택공사가 낙찰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주택공사에 위임해서 주공이 소유자가 되고 임차인은 계속 주공으로부터 임대하여 거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역시 임대 아파트인데 많은 사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 볼까요? 자, 이것은 충남 서산시의 전체 아파트 460가구가 경매로 나왔는데 역시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죠. 감정가 8,800이었고요. 2008년 6월 달에 5,3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임차인이 2,500만 원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아래쪽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3년간 계속 임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이 직접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3년 동안 계속 임대를 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쪽을 입찰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행사하지 않는가 하는가. 만약에 우선 매수를 행사한다면 여러분은 입찰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선 매수를 행사한다라고 기록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시겠다면 사전에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우선 매수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낙찰을 받으신다면 임차인이 계속 3년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사 갈 건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계속 점유한다면 그 보증금이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수익이 나오는 임대보증금인가? 그리고 3년 후에 이것을 처분했을 때 과연 장래 가치가 올라갈 건가? 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경매가 있기 전에 이미 경매를 한 번 또는 두 번 진행한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 종전경매인 대항력 임차인은 그 임대보증금이 배당되지 않고 인수가 될 때가 있다는 것. 종전경매를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에게 일부만 배당될 경우에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이 대항력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